까사, 스페인어로 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스페인어를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인지 친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 단어. 단순히 집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에게 집이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집은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공간, 쉼터가 되어주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집이 소중한 이유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은 단순히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나를 담아내는 곳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나의 삶을 짓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의 설계도를 그리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축 과정이 그러하듯 처음에 그린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죠. 1547년 중세 무적 함대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쇠락해 가던 스페인에서 태어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온 가족이 궁핍한 생활에 시달리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녔고 전쟁에 나가 왼팔을 잃어 불구가 되었으며 해적에게 붙들려 긴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세금 징수관으로 일하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기도 했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삶을 그려나갔을 것 같나요? 수많은 결핍과 시련,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이 남자는 스페인을 넘어 세계의 명작 반열에 오르게 되는 소설을 씁니다. 남자의 소설은 옥살이 중인 그에게 그토록 꿈꾸던 자유를 스스로 선물한 셈이기도 했죠. 이 삶의 주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입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중세가 끝나가고 근대가 시작되는 사회에서 여전히 기사도의 낭만이라는 꿈을 쫓는 괴짜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삶을 지어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을 어떻게 짓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니베르시다데 프란시스 빅토리아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 하고 있는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교환학생 오는 것에 대한 환상이 되게 컸어서 외국인 친구 많이 사귀고 여행도 많이 가고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도 사귀기 어려웠고 그 외국인 친구들을 제가 잘 사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혼자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부모님 생각도 자주 나고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나 위주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온전히 약간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좀 고민해보고 혼자서 지낼 때는 뭘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좀 나를 되돌아보는 상황하고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원래 책을 안 좋아했는데 새로운 도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남들을 신경 쓰느라 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여기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약간 단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서 또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나랑 좀 더 친해진 것 같고 어떻게 좀 알차게 남은 시간을 스페인에서 보낼 수 있을까 좀 방향을 잡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 깨닫는 점이 있다면 혼자 있는 거를 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성장이 있었고 너가 제일 중요하지 이런 마음이 좀 인생의 큰 목표로 자리 잡는 것 같아.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말이 있지만 막상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템포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삶에서 나는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도 어느 곳이 점검이 필요한지, 어느 곳이 이 집의 자랑인지 알지 못하는 집이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카사, 내 집의 주인이 나이듯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에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을 잃어갈 때 한 번쯤 나를 다시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마드리드 살이 5년차 홍성아라고 합니다. 저는 마드리드에서 작은 카페테리아를 하고 있고요. 저는 한국에 살 때는 IT 회사에 다녔고 아침에 8시 반까지 출근하고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야근을 보통 매일 하고 주말에도 하루는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우선은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적당히 벌고 내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잖아요. 다 뭐 어디 회사 가야 되고 다 임원 돼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내 길이 그 길이 아니야. 그러면은 아닌가 보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진짜 주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이렇잖아요. 나는 꼭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될 거야. 우리 모두 부자가 돼야 돼. 이런 게 조금 없어요. 비교 진짜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나대로 해피한데 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는 제 집, 나는 나고 그런 것처럼 되게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살다 보면 남의 집이, 남의 삶이 나의 것보다 더 윤택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조바심은 우리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작용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나를 담아내는 나의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타인과의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남들이 어떠하든 뭐라 하든 내 집은 나를 담아내기 위해 존재하고 나는 그 집을 완성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Hola, buenas noches. Buenos días para ustede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국대에서 스페인어 강의하고 있는 정민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일본어를 전공하려고 들어갔다가 우연히 친구 따라서 스페인어 수업을 듣게 됐어요. 언어에 흥미를 느껴서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스페인에 3학년 때 교환학생을 갔는데 그때 조금 스페인에 관심이 생기고 유럽에 처음 가본 거여서 그런 중세적인 성이라든지 건축 양식이라든지 고즈넉한 분위기 이런 거에 빠져서 스페인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족들이랑 떨어지는 게 진짜 무서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 장벽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스페인 시 수업을 제가 처음에 듣게 됐거든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하시는 걸 다 녹음을 해서 집에 와서 다시 들으면서 필기를 하는데 수업을 1시간 반 하시면 그걸 느린 재생을 하면서 다시 들으면 한 3시간 정도 더 걸리는 거예요. 수업 한 번 들으면 4시간 반 동안 그것만 듣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한 3개월 했어요. 귀가 트이는 데는 한 6개월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그때 이제 너무 좌절했을 때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느낀 건 내가 당연히 못하는 게 있고 그걸 인정하고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은 분명히 있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부분이 있을 때 내가 도움을 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잘 안 되면 더 잘하는 친구한테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누군가 되게 힘들어할 때 내가 또 조금 더 잘한다면 그냥 여유롭게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누군가는 불안해하며 몇 번이고 나의 설계도를 확인하며 고치지만 누군가는 막연한 설레임과 끌림에 운명적으로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부딪혀보는 순간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꿈꿔온 이상이 그저 이상에 그치는 것일 뿐임을 깨닫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그 이상에서 더 이상을 보고 앞으로 힘껏 나아가기도 하죠. 그 마지막에 죽음을 맞고 나서 무덤에 어떤 사람이 이제 요비명을 써줘요.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평생을 미쳐서 살다가 죽을 때 이르러서야 정신을 차렸다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스페인어로는 morir cuerdo y vivir loco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 삶을 되게 요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미친 듯이 사는 모습? 현명해져서 죽는다. 이런 모습이 되게 현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이룰 수 없는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현실에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걸 계속 찾아서 미친 듯이 싸우는 삶? 그게 이제 돈키호테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상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이지 못한 이상은 영원히 이상으로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런 이상의 삶을 그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걸까요? 돈키호테의 이상은 시대적으로 절대 맞지 않는 낭만 가득한 기사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비웃고 그가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를 위한 최선이라 생각했지만 이상을 빼앗긴 돈키호테는 정신은 맑아졌을지언정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죠. 우리는 돈키호테의 이상은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 비웃지만 정작 우리의 삶 역시 미래라는 불확실성에 걸고 살아가기에 인간이라면 결국 누구나 이상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이상을 비웃더라도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손가락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페인에 2014년부터 거주하고 있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잊고 살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제 또래 친구들하고 이제 계속 연락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번에 누구 결혼한다더라, 아니면 이번에 누구 뭐 취직했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저도 사람인지라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정석적인 루트라는 게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압박은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남의 인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되게 큰 터부거든요. 여기는 지금 남의 시선이 구애받지 않는 거, 남이 뭘 하든지 약간 신경 쓰는 게 좀 덜한 분위기고, 뭔가 자기 개성이라던가 이런 개개인의 다른 점을 좀 더 포용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너는 너 할 거 하고 나는 나 할 거 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남들 시선을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충돌 같은 것도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스페인에 오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고,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도전이었고, 스페인 대입 시험을 준비해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도전이었고요. 대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매 과목마다 시험 준비하고 시험 보고 하는 게 또 이제 도전이었죠. 개인의 행복이죠. 각자 이제 행복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많은 월급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긴 여가 시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게 그냥 행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개개인마다 이제 행복의 가치나 이제 행복의 정의가 다른데, 그냥 뭐 행복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을 의식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비교들은 우리를 성장하게도 하지만 주눅이 들어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이런 수많은 걸림돌에서 생겨난 작은 질문들을 찾고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에 재학 중이고 바르셀로나 UAB 대학교에서 교환 생활 중인 진영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진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왔는데요. 사실 아직 방향성을 잡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진로를 찾을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태도를 조금 찾은 것 같은데, 주어진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탐구하다 보면 저의 진로의 방향이 이제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국에 가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거에 열심히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목표가 조금 많이 경제적 자립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좀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면서 그걸 구축해 놓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 자립? 그거를 얼른 이루고 싶어서 좀 노력했던 부분이 강했던 것 같은데, 스페인에서 많은 곳들을 방문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 일하는 모습이 훨씬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현재를 희생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정도는 그래도 많이 즐기고 사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기 와서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 삶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해본 사람만이 나를 위한 삶의 방향성을 이끌 수 있죠.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누구도 그 삶을 대신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강지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관광을 전공했고 그리고 스페인어를 배웠는데, 스페인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워킹홀리데이 왔다가 가이드 일을 찾게 되어서 이제 가이드를 시작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가이드 일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아서 지금 벌써 3년 차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것 같고 해서 그냥 후회하는 것보다 도전하는 게 나으니까 저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냥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냥 왔었거든요. 근데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때는 1년만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3년까지 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안 왔으면 너무 후회했을 것 같아서 일단
고민하시는 분들은 인정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만 잘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결과가 어떻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공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20대 생각하면 제 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하면 뭐 할지 막막해서 이제 남미 여행을 갔었던 건데 아직도 저는 제가 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우울하거나 이렇게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 가지 도전해보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게 되니까 저는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 게 나중에 나를 아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게 다 헛되인 경험이 없이 다 나중에 내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든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하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자신의 여생을 바쳐 신의 집을 지었지만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해 씁쓸하게 생을 마감한 이도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건축물을 짓는다며 한평생 괴짜 취급을 받으며 조롱당했지만 인생의 끝에 다다라서야 신의 건축가로 추앙받게 된 천재 안토니오 가우디.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가우디는 병약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요양 생활을 하며 접한 자연물들이 모두 그에게 영감이 되어주었던 것이죠. 훗날 가우디는 건축학도가 되었지만 그의 성적은 최하위였고 대학교의 교수들은 물론 당시 사람들은 가우디의 건축물을 무시했죠. 그나마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방패막이 되어주었던 가족들마저 너무나도 세상을 일찍 떠나 그의 곁을 지켜주는 일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뼈의 집, 고기파이, 건축주를 망하게 하는 건축가 모두 가우디의 작품을 폄하하거나 가우디를 조롱하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철학이 담긴 집을 지으며 자신의 삶을 차곡차곡 지어나갔습니다. 만수국을 타일에 옮겨 건축물의 형태로 남긴 까사비센스, 카탈루냐의 전설을 건축물의 형태로 남긴 용과 호수, 바다의 집 까사바뜨유, 인간의 선인 직선에서 벗어나 신의 선 곡선을 담은 최초의 주상복합 까사밀라, 자연과 하나가 된 유토피아 주택단지 구엘공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들이 받는 중력을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곡선의 모양을 본뜬 신의 집 까사데 디오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이제는 모두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이 되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설계도를 그립니다. 설계도대로 완성된 삶을 꿈꾸면서요. 하지만 실제로 삶을 지어나가는 그 과정은 좌절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포기를 하거나 절망에 빠지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자신의 집을 지어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옥살이를 하는 57세의 나이에도 자신의 인생 철학이 담긴 소설을 남기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의 소설 속 주인공 돈키호테조차도 자신의 이상향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물이었죠. 가우디는 자신의 집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해도 꿋꿋하게 자신의 건축 철학을 지키며 집을 지었습니다. 비록 그의 마지막 작품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누구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미완성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지어나가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지만 그것의 끝이 완성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삶이란 것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며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미완성인 삶을 완성에 가깝도록 계속 지어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벽돌 하나를 쌓듯이 내 인생에 초석을 쌓고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집을 짓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집이 다른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집을 위해 조금씩 노력하는 것에 지치고 현재의 집에 만족하여 안주하거나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닥치는 고통들에 좌절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완성인 채 남겨진 집과 미완성이지만 완성을 향해 가는 집은 분명 다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삶을 짓고 계신가요? 2023년의 마지막 날,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내가 이루은 것들에 만족하기도 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반성하며 새로운 마음가짐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놓인 빈 도화지를 채워나가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어떻게 채워나갈지 막막하신가요? 현재 여러분의 눈앞에 놓인 빈 도화지는 우리 삶 전체의 설계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 작은 일부분일지라도 조금씩 채워나간다는 것. 그 첫 발을 내디디며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이란 집을 짓는 하나의 과정인 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건축가가 되어 지어가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다져질 여러분의 삶의 집을 응원합니다. 제가 3주만 다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울했는데 5분 뒤에 이제 또 전화 와서 열정을 되게 잘 보셨다고 하면서 아쉬운데 혹시 남은 파견들 중에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갈 수 있게 해주겠다. 떨어졌더라도 꼭 전화를 해보면 희망을 얻을 수 있다. 너무 재지 말고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든지 조금 도전하고 뭔가 자기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다른 문화를 바꿔보고 내가 그 생각하는 들어가고 있는 거, 내 경험의 폭을 확 넓히고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와 다른 사람을 만나보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많은 내 그릇을 키우는 경험을 하시고 사회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하면 할 거면 하고 후회하자. 왜냐면 일단 해보면은 그래도 경험은 남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거 해봤는데 아닌 것 같더라. 아니면 해봤는데 정말 좋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서 부딪혀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하면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나가서 부딪혀보고 그 부딪혀보는 경험도 저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여기가 눈치 보지 않는 그런 문화 쪽에서는 굉장히 저의 추진력 그게 많이 도움이 됐는데 이 추진력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다양한 것들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일을 할 때 가이드 일이 재밌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 진짜 내가 좋은지 행복한지 그것도 보셔야 되고 타지는 가족도 친구도 없기 때문에 더 외로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은지 그런 걸 좀 더 따져보고 생각해보고